부동산 114. 부동산 114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연중 기획으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바꿉시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를 통해 현재 부동산 거래 시장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 방안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짜 매물들, 특히 미끼 매물들이 많아서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거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가봤는데 가보면 그 물건은 보통 없습니다. 그런 가짜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전석 계약이 된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든, 거의 지금보다는 확 줄어든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멀티 리스팅 같은 것들을 다루는 미국의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신력도 올라가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리스팅 된 것만 찾아봐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훨씬 편리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장점이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구두 계약으로 했을 때 그런 분쟁 소지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이렇게 일반 중개 계약을 하면은 더 빨리 될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장 상황이라든가 매입자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더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어떤 경우에는 거의 다 팔릴 것 같았는데 다른 중개업자가 나타나서 더 좋은 조건 해주겠다 해서 몇 개월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앨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한테 더 유리한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그 사용자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개업소가 사실 여러 물건을 막 다루게 되면은 한 물건에 대한 심층 있는 연구도 좀 적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그 일반 구두 계약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노력하더라도 그리고 판매 관련 홍보 비용을 쓰더라도 이게 무산될 경우에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좀 미연에 맞고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전속 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잘 운영된다면은 우리나라의 한계점이 복덕방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 영세하게 운영됩니다. 그리고 운영하다가 1년 지나면 없어지고 이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복덕방이 15개까지 있다가 아파트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복덕방이 2개로 줄어들고 이 업자들이 딴 데 가서 또 비슷한 행태의 영업이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진정한 산업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여집니다. 네, 전석 중개 계약을 하면은 소비자하고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우선 이제 의뢰를 맡기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전석 중개를 맡겨놓으면은 잘 팔리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왜냐면은 팔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더 비싸게, 더 빨리 이렇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인데 여기저기 맡길 때는 가면서 여기한테는 이쪽 공인중개사는 시세가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낮게 내놓으라 그러면은 낮게 했다가 다른 데 가면은 조금 더 받아주겠다 그러면 또 더 받는 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소비자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매물을 받은 데는 그거를 나한테도 맡기고 저쪽에도 맡겼으면은 굳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별로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속 중개를 아예 맡겨버리면은 거기는 매매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내가 스스로 받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광고비도 쓰면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많죠. 그래도 소비자는 그렇게 잘 팔리는 기반도 마련하고 또 2주에 한 번 정도는 또 계속 보고를 받거든요. 여기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괜찮구나. 또는 덜 활동을 하면 좀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책임 한계도 뚜렷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도 되고. 그러면 소비자는 좋죠. 그러면은 중개사는 전속 중개를 받으면은 자기가 전속적으로 고객은 확실하고 또 이걸 내가 거래를 하면은 보수도 내가 확실하니까 자기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한 군데 맡기는 것보다는 10군데 맡기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심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10군데가 맡음으로 해서 서로 간의 혼탁이라든가 과당 경쟁, 어떨 때는 방해 행위까지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로 인한 피해는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전속 계약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개인이 처리하지만은 이게 포탈이라든가 정보 네트워크에 공유됨으로 해가지고 훨씬 빨리 되고 훨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훨씬 편리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인지가 약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단 자기가 도장 찍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꺼리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아무리 홍보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쟁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게 사회적 여론화 되어 있고 이것들이 또 좀 더 인식이 된다면은 제도화를 먼저 통해서 뭐 국민들한테 이 제도를 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도 보완으로서 먼저 서면 계약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서면 계약을 통해서 나중에 발생할 중개인과 그 소비자 간의 그 갈등 소지를 없애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중개인 같은 경우에 좀 더 충실히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면 계약에 대한 주민들의 그 국민들의 그 반발심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그걸 좀 의무화시키고 표준 계약서화 시킨다면은 이런 반발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업 자체도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전소권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이 지나서 거래가 됐더라도 전속계약 그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물어준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좀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강하게는 아닐지 몰라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그 전속계약 제도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보수 문제에 있어서도 합의에 정하거나 이렇게 아주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속계약 자체가 그 어떤 뭐 서면화되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해주면은 좀 더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반인들은 사실은 크게 자기의 어떤 경제적이든 아니면 뭐에든 이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 쓰고서는 막상 이제 물건을 내놔도 뭐 이걸 전속을 해야 될지 일반을 해야 될지 장단점은 몰라요. 모르고 그러면 누가 이제 그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전속으로 할 땐 이렇고 일반으로 할 땐 이렇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정리된 어떤 자료집을 가능하면 비치를 해두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속이 훨씬 낫더라 하는 걸 스스로 알도록 만드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가 사실은 전국에 8만여 개가 있습니다. 이 고객보다는 공인중개사가 그런 캠페인을 한다 그럴까? 그런 개념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알려주는 고객이 필요할 때 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하고 이게 훨씬 나한테 득이 되는구나.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으로 자연스럽게 가도록 그렇게 의뢰를 유도를 해서 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